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명방송의 전은책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조국에 대해 어떤 경칭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일련의 사태를 조국 게이트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경칭은 써왔는데요. 조국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양심에 비추어 그는 학자나 교수는 물론 어떤 공인으로 나설 자격도 없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국은 오직 자신의 입신영달과 명리를 위해서 남의 기회를 빼앗고 사회에 기생해온 자라는 확신 말입니다. 더욱이 그는 수치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짜 학자이며 가짜 교수이며 가짜 지식인이며 그리고 지금은 가짜 장관입니다. 오늘 개천절 광화문에는 놀라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탄핵 촛불 재연이라는 말로, 이 간단한 말로 이 거대한 인파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탄핵도 첫 발을 내딛었다는 함의가 숨어있는 제목으로 저에겐 보였습니다. 솔직히 오늘 인파는 탄핵 시위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탄핵 때는 대화문 앞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였었죠. 오늘 집회는 광화문에서 시청 앞 대화문을 거쳐 남대문 너머까지 인파로 들어찼습니다. 그러니 탄핵 당시 촛불 시위 때보다 많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은 친절하게 며칠 전에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와 비교를 하더군요. 서초동엔 1.2km 왕복 8차선, 이번에는 1.8km 12차선 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도로를 가득 채웠다는 얘기인데 비교를 하면 한 2배 반 정도 될 겁니다. 시위에 나온 시민들은 이 조국 사태와 구속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책과 안보 무능을 성토하며 문재인 하야까지 외쳤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파 촛불 집회 부메랑을 맞은 문재인의 선택은? 자, 이 평소 이 정부를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고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든 답을 해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청와대는 답이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집회 관련 입장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답입니다. 지난번 서초동 시위 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즉각 반응했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문 대통령은 서초동 시위 이틀 뒤에 조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총장을 겁박했죠. 하나 분명한 건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관제 집회였습니다. 전국에서 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날랐고 여기저기 정당과 노조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위는 대부분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물론 집회 주최 측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독선과 오만, 무능에 분노한 시민들이 스스로 모인 거죠. 오늘 신문과 방송은 앞으로 보수 진보 진영 간의 집회를 통한 세대 대결이 벌어질 것이라고 염려하더군요. 그건 아닙니다. 조국을 둘러싸고 지난 2달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좌우 혹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집회에 20, 30대 청년들과 가족들이 참여는 물론 이른바 넥타이 부대의 참여가 유난히 많았던 겁니다. 조로남불에 화가 난 시민들이 이젠 참을 수 없다면서 나선 것이죠.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전 정권을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하더니 이 정부야말로 진짜 국정농단 세력이라면서 가슴속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반응을 볼까요? 민주당은 지난번 서초동 집회 땐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었죠. 윤석열 총장에게 거취를 밝히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안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개천절에 한국당이 정체성 없는 단체를 내세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정상적 사고로 상상할 수 없는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을 요약하자면 서초동 집회는 국민의 심판인데 오늘 광화문 집회는 내란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전혀 다른 두 눈을 함께 가지는 게 말입니다. 사실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지금쯤요. 조국을 지금 물러나게 하고 구속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문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인해 곧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겁니다. 북한 비핵화는 이제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고,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어 수렁에서 헤어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다고 체면을 구기더라도 정책 대전환을 할 용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신의 노릇하던 우군이었던 노조와 친북 단체들만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되겠죠. 자, 오늘 개천절 아침 신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정경심이 동생과 함께 압수수색 전으로 수차례 증거인멸 회의를 했다는 것이 헤드라인입니다. 그 옆에 문 정부가 김정은만 쳐다본 20개월 동안 김정은은 SLBM도 완성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한다고 발표한 13시간 뒤 미국 보란듯이 SLBM 도발을 한 것을 헤드라인으로 삼고 그 옆에 표창장 위조의 모든 과정을 확인하는 파일을 확보했다는 특종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조국이 헤드라인인 겁니다. 먼저 SLBM 도발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SLBM이 미 본토 근처를 다가가 때릴 수 있는 게임 체인지라는 것과 문재인 정부 들어 김정은이 핵과 ICBM 그리고 SLBM 이 3종 세트를 갖췄다는 걸 이면과 삼면에 걸쳐서 상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화나 얘기하고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는 꿈에 젖어 있으면서 지피나 부수고 있는 사이에 북한은 이제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게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국 같은 가짜를 쫓아내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니라 진짜 다급해진 건 스스로 무장 해제해버린 우리 안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화나는 사진이 조선일보 일면에 떡하니 실려 있습니다. 2일 김정은이 SLBM을 쏜 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번 도발이 9.19 군사합의에 위배된 게 아니냐 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합의 문구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없다고 대답한 정경두 국방장관이 그 옆에 정책실장, 그 뒤에 배석한 장군 군복을 입은 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당장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인 게 어디 저뿐인가요? 자, 다시 조국 얘기를 하죠. 조선일보에서 헤드라인으로 다룬 증거인멸회의는 정경심을 지금 곧장 구속시켜야 할 범죄입니다. 증거인멸이야말로 구속사유니까 말입니다. 정권사 직원이 진술에 의하면 정경심은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가지러 가면서 오늘이 D-Day라고 말을 하고 동양도로 가는 차 안에서 조국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조국은 모르는 일인가요? 이쯤 되면 조국의 전화기도 압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오늘 정경심은 아침 9시경에 검찰청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검사실로 갔습니다. 박근혜 정권 인사들은 한 명도 빼지 않고 포토라인에 서오면서 망신을 주던 검찰이 건강이 나쁘다면서 배려를 해준 겁니다. 솔직히 말해 검찰이 꼬리를 내린 것으로 제겐 보입니다. 정경심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다가 8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군요. 정말이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조사하다가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던가요? 이러면 다시 입을 맞추고 증거를 또 조작하겠죠. 검찰의 질문이 뭔가를 다 알아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조국 가족입니다. 하긴 이미 불구속 기소로 끝낸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알아보긴 했습니다. 정경심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부분 조국도 함께 받아야 할 혐의입니다. 표창장 위조와 인턴 정명섭 위조를 남편인 조국은 전혀 몰랐다는 건 정말이지 지나가는 소가 없을 일입니다. 오늘 그 딸은 한국일보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인턴 생활을 모두 충실히 했다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더군요. 그런데
동아일보는 일면에서 검찰이 이 표창장 위조 과정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파일을 확보했다고 특종을 했습니다. 자, 누가 맞을까요? 아마 지금쯤 조국 일가는 제 정신이 아닐 겁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조범동은 코린커피 돈을 수십억 빼내 구속됐는데 그중 10억은 이미 정경심에게 갔습니다. 조범동이 횡령죄라면 정경심도 당연히 공범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린커피는 정경심이 동생 이름으로 10억을 넣어서 설립한 거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정직한 시각이겠죠. 그렇다면 코린커피는 조국 부부가 천안과 오촌 조카를 시켜 만든 펀드 운용사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오늘은 가급적 조국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또 이리 되었군요. 여러분들 숙면을 방해한 셈이 됐습니다. 가을 밤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